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근데 말이죠, 그 타이밍이 참 애석하게도 항상 맞질 않잖아요. 그죠? 내가 좋을 땐 상대가 별로고 상대가 잘해줄 땐 내 마음이 쉽고, 우리 알잖아요. 015B의 내가 좋아한 그녀는 나를 피하려 하고, 그 노래가 맞다니까요. 그냥 이 사람이다 싶으면 결혼해야지, 이 사람이다 싶었다고 느끼면 그 실수인 거 아시죠? 몇 년 뒤에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러고 한숨 쉬게 된다니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봤습니다.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 괜찮을까? 혹은 나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운명을 그린 남자 황금우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상담에서 물어보는 주제, 결혼할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드릴게요. 배우자를 진짜 잘 고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은 타고나긴 하는데요, 내 사주 흐름에 따라 변해요. 내가 배우자 덕이 없으면 배우자 덕이 없는 사람을 고르고요, 내가 배우자 덕이 있으면 배우자 덕이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 너는 원래 연상연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의 흐름이 좋을 때는 운의 흐름에 맞게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고 끌리는데, 반대로 흐름이 바닥일 때는 바닥에 맞게 딱 만난다는 거죠. 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뿐. 결혼이란 건요, 잘 만나서 서로 힘이 되는 관계여야 되는데, 대부분 누가 누구한테 끌려다니거나 이기는 구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구조를 보는 눈이라던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만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함께 갈 사람인지 아닌지도 눈치는 채실 거예요. 납득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지금부터 사주로 보는 결혼의 진짜 타이밍과 배우자를 고르는 황금 기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운을 사주에서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일주의 지지입니다. 즉, 내가 태어난 날의 지지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런 삼합이 같은 속성으로 가진 지지들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 운이 열린다고 해서 모두가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분들은 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고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그 안에서 들어온 인연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떠한 감각으로 그 중에 고를 건지 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대운과 연운의 천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천간은 즉 판단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좋다고 느끼는지, 혹은 이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겠다고 결정하는 감각이 그 시기의 천간 느낌에 따라 달라져요. 확 지를지, 아니면 뺄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해야 될지,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대운의 천간이 나의 천간과 들어오는 연운이나 대운의 천간과 길할 때 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상대가 진심인지, 나한테 이로운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천간이 맞아야만 나의 판단이 명확해지거든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눈이 흐려지고 판단이 무뎌지고 감정적으로 욱하거나 훅 들이내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가장 걱정스러울 때가 마음이 콩닥거려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누군가 보고 마음이 콩닥거리는 건 감각이 저는 잘못됐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가슴 뛰는 연인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많이 뛰면 죽어요. 심장 많이 뛰면 죽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판단은 이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참 선택하는 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가 가슴 뛰는 나쁜 사람한테 정확하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혼 운은 무엇보다도 나의 판단력이 또렷할 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결혼 운이나 궁합을 볼 때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배우자 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죠. 배우자 덕이라고 하면 흔히 배우자 자체의 됨됨이나 운이 좋고 나쁨을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의 운을 보는 것을 넘어 나와 비교 대비 상대가 어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배우자 운이 10점 만점에 3점이에요. 근데 내가 10점 만점에 2점짜리 여자를 만나요. 그럼 제가 덕을 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배우자 덕이 10점 만점에 7점인데 만난 여자분이 배우자 덕이 10점 만점에 8점에서 9점이잖아요. 이 여자가 덕을 봐요. 처음 들으셨죠? 황금우치의 인사이트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배우자 덕이 훨씬 더 강하면 그 사람 운에 내가 열심히 사는 쪽으로, 손해라면 손해인데 약간은 끌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내 운이 좋다면 여자분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죠. 여자분들 보면은 남편 만나서 되게 행복해요 이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냥 원래 다들 일하는 거 아니까 나만 일하는 거 같은데? 약간 이런 분들 있죠. 특히 그 결혼해서 애 한 명 낳고 열심히 살면서 맞벌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배우자 운한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운이 좋을 때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인생이 디폴트로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둘이 잘 지내는 거는 좀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 사람 덕을 본다가 좀 더 먼저 깔리게 되죠. 즉 궁합을 볼 때 배우자 덕은 굉장히 상대적이고요,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거는 그냥 궁합입니다. 두 가지 벌써 다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앞으로 잘 사는 거는 대운입니다. 다들 이런 걸 몰라요. 그리고 나서 원국의 내용만으로 궁합이 맞네 안 맞네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다 헤어지는 거예요. 제가 손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궁합이 뭔가요? 제가 BHC 양념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BHC 양념을 좋아하시죠? 그러면 저랑 굉장히 잘 맞는 궁합입니다. 우리는 맛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맞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잘 사나요?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거예요. 궁합이 잘 맞는 거랑요, 그 사람이 앞으로 운이 좋아지는 거랑은 다른 문제인데, 궁합에 집중을 하는 거는 연애 같은 생각입니다. 결혼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운이 좋아야 함께 짝짝꿍하고 가기가 좋죠. 궁합을 볼 때 배우자 덕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배우자 덕이 더 좋은 분을 만난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끌려가게 되거나 헌신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배우자 덕이 더 좋은데 배우자가 나보다 덕이 떨어진다면 내가 배우자로부터 덕을 보면서 내가 덕을 보고 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식도 없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배우자 덕이 좋다는데 결혼했는데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고, 열심히 살 수는 있죠. 근데 일을 생업으로 하는 게 다른 겁니다. 열심히 해야 다들 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절대 그만둘 수 없게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약간 그 뭔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느낌이 있을 때는 좀 빡세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배우자 덕이 되게 좋아요. 남편이 배우자 덕이 좀 별로예요. 아내분은 무리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조를 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취미처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남자가 배우자 덕이 좋고 여자가 떨어진다면 아내분은 내조하지만 일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허리가 휘청거리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가 더 운이 좋은 거에 따라서 내조의 방식이라던가 힘듦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2배로 노력해야 되는 구조들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구조가 될 수가 있죠. 나와 상대방의 배우자의 운의 상대적 차이가 서로에게 어떤 위치를 작용하는지 실제로 궁합의 포인트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40대 50대 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남편이 배우자들이 되게 좋다는데요. 사모님 일하시죠? 네. 안 그만두실 거잖아요. 못 그만두시잖아요. 네, 이게 그거예요. 남자가 배우자 덕이 좋아서 여자가 끌려가는데 여자분은 남자가 배우자 덕이 좋아서 나처럼 훌륭한 여자를 만나는 거야. 맞죠? 저라도 만나라고 해야죠. 근데 그 얘기 꼭 들으면 누구한테 쓰는 줄 알아요? 시어머니한테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들이 배우자 덕이 좋아서 너를 만났다 그러면 다들 역시 그래,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여자인데 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 너가 헌신하고 있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연애 중이시거나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꼭 체크하실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천간의 운이 좋은 때인가, 그리고 그 시기에 대운의 연운과 천간이 좋은가, 3번째 나보다 배우자 덕이 약한 사람인가. 이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기본적으로 운이 있습니다만, 마지막 하나는 그 사람이 앞으로 30년간 운이 좋은가입니다. 별거 아닐 것 같죠? 제가 통계 얘기해 볼게요. 진짜 국가 통계입니다. 남자가 연봉 1억 이상 넘어갈 때 여자가 일을 안 할 때 이혼율이 8%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부부 이혼율이 63%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결국은 경제력 있는 거에 따라서 참고 살 때도 있고 안 참고 살 때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사람이 운이 좋은가가, 앞으로도 운이 좋은가가 좀 길수록 그래도 좀 서로 간에 헤어질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쓸만해야 데리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어긋난다면 걔가 사람은 좋아 하고 사는 거죠. 좋은 인연이 부담이 되고 인생의 무게가 됩니다.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지 결혼 날짜가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날 때 어떤 운으로 만났느냐가 결혼 날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 날짜는 솔직히 여러분 안 맞춰도 돼요. 생각해보세요. 한 3년 만나다가 하루 잘못 맞추면 헤어질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요. 일단 만날 때부터 운이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애를 낳는가. 애를 낳고 나면 아이한테 부모의 연월일이 딱 찍히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부모 덕이 좋은가,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가 애사주에서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한 살 후에 헤어지는 집이 있고 5살 후에 헤어지는 집이 있고 망한 집이 있고 이렇게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만나는 날짜 꼭 맞추시고, 결혼 날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태기는 날짜는 어떠한가. 이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 태기를 날짜의 부모의 상태에 따라 부모가 붙을지 깨질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시기 연도에 맞춰서 만날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에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황금우추가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에 꼭 필요한 유익한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